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네, 조간 브리핑을 위해서 멀리 용인에서 새벽 안개 그리고 미세먼지 해치고 달려온 분입니다. 김용민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선일보를 첫 기사로 꼽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간첩 증거 유출 캐는 중국, 대북 휴민트 무너질 판, 이런 제목입니다. 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논란이 커지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누가 우리나라 문서를 위조했는가? 이러면서 말이죠. 그 조사 범위에는 대한민국 정부도 있습니다. 이 상당한 외교적 파장을 불러올 그런 중국의 수사 의지인데요. 자, 이 중국 공안 당국이 최근에 허룽시 공안국과 허룽시 산허 변방 검사참,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출입국 관리소. 우리나라로 치면요. 그렇습니다. 예. 출입국 관리소 관계자를 상대로 대규모 조사를 벌였고요. 이번 조사로 허룽시 출입국 관리소장 격인 변방 검사참 대대장이 최근 우리 정보당국과 접촉한 혐의로 보직 해임돼서 대기 발령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접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직인성의 소식통입니다. 직인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속한 허룽시는 두만강을 통한 도강이 휘워서 탈북자가 가장 많이 넘어오는 지역인데, 우리 정보당국이 대북 정보망에 기반을 닦아놓은 것인데, 이렇게 대대적인 이 반한 감정이 확산되면은 우리 정보원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예. 외교 당국 관계자는 리아오닝성, 그러니까 요동성이라고 부르죠. 리아오닝성 선양, 그러니까 요동성 심양 역시 남북 간의 정보전이 아주 치열한 곳인데, 이번 색출 작업으로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처벌되면은 우리 정보망이 붕괴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간 정보망, 이걸 휴민트라고 하지요. 예. 휴민트가 무너질 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양의 한 대북 소식통은 이번 사건이 한중이 서로 첩보원을 색출하는 정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사가 끝맺음되고 있는데요. 선양의 한 대북 소식통의 발언으로 말입니다. 예. 조선일보의 기사의 의도가 무엇일까? 항상 조선일보 기사를 보실 땐 말이죠. 이 기사에 담겨진 의도를 살펴야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예. 괜히 이거 간첩 증거 조작 문제 제기해서 우리 정보망 무너지게 생겼다. 예. 뭐 이렇게 좀 읽혀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기문란 사건, 나라망신 사안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사안인 문서 위조 사건의 진상규명을 하지 말자. 대북 정보망이 무너지니까 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말이죠. 예. 이 최근에 여권에서도 어떻게든 이런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위조와 관련한 진상규명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온갖 사수를 써가면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 선진국이 아닌 중국이 뭐 증거 조작하는 일은 허다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중국과 한국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이에 뭔가 커넥션이 있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함께 힘을 실어주고 있는 조선일보의 이런 보도도 참 여간에서는 낯뜨거워서 보기 힘듭니다. 예. 베이징 특파원하고 국내 기자가 기사를 쓴 것 같은데요. 예. 예, 베이징 특파원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그 외교 소식통, 네. 베이징 쪽의 얘기야, 또 중국 동북 삼성의 이런 소식통들, 네.
뭐 사실이라면 광범위하게 취재를 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예. 이 지금 보니까 말이죠. 제가 지금 그 조선일보가 접촉했다는 취재원들을 보면 소식통, 당국 관계자. 예. 중국 사정의 밝은 한 소식통. 예. 예. 이게 바로 외신과 조선일보의 차이입니다. 유력 외신들 같은 경우는요, 구체적으로 취재원에 대해서요. 취재원의 이름을 밝힙니다. 이번에 그 경주 리조트 붕괴 참사 사고 때 외신도 보도를 했거든요. 외신은 한국 경찰의 이름까지 그대로 해서 내보낸 반면에 우리나라 언론, 우리나라 신문들은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예. 조선일보의 무슨 소식통, 당국자, 관계자 이런 식의 그 보도는 일단 의심해봐야 됩니다. 특히 민주당발 기사, 민주당 안에서 이 조선일보 논조에 부합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민주당 당국자, 관계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민주당 안에 당씨가 있는지 관씨가 있는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항상 이런 식으로 오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보도가 조선일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소식통, 당국자, 관계자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더더욱 조선일보가 이 기사에 뭔가 의도를 심은 것 아닌가라고 보셔도 무리는 아닙니다. 한국일보 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정식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국제공문서 그 확보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1차적인 원인인데요. 유우성 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 이걸 요청할 때 중국 사법부를 거치지 않은 것 이게 화근이란 거죠. 발급 권한이 없는 지방 공무원이 제공한 서류 이 서류가 결국 위조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일단 그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형사사법 공조조약이 1998년에 체결이 됐습니다. 2000년에 발효가 됐는데, 이 공식 절차를 거치면은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약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야매로 구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달이 난 거죠. 자, 결국에는 긴급성, 빨리 화급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이 긴급성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확보한 것 같은데 이런 검찰의 태도가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의 경우 선거 관련 글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원 트위터 계정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를 거쳐서 미국 정부에다가 트위터 본사에서 일부 계정의 신원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결국 성사되지 않았지만은 사안의 긴급성으로 말하자면 이 사건만큼 또 긴급한 게 어디가 더 있겠습니까?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긴급성으로 본다면 예. 이걸 좀 야매로 신청해서 자료를 받았어야 될 텐데. 글쎄 말입니다. 예. 중요 사건인데다 공판이 진행 중인 그런 공안 사건이었는데도 당시 검찰은 공식 절차를 밟았단 말이죠. 이거는 안 밟고 저거는 밟고 뭡니까 이게? 자, 어쨌든 이런 그 공식적인 사법 공조 절차를 검찰이 무시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불쾌감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불쾌감을 가진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새누리당은 이런 불쾌감의 표현이 위조라는 그런 주장으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그 문건은 진본인데 중국 정부는 우리를 거치지 않고 지방정부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진본이지만 위조다. 이렇게 봐야 한다라고 그동안 조선일보, 동아일보, 새누리당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 중국 정부가 얼마 전에 불쾌감을 가진 건 사실이고 우리를 통하지 않고 지방정부를 통한 거에 대한 불쾌감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 문서 사전적 의미 그대로 위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경향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검찰이 이 간첩 조작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미 그 중국 정부가 변호인의 문서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합법적인 정식 서류고 검찰 자료는 모두 위조된 것이다. 이런 공식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지금 문서 감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문서 감정은 큰 시효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사 대상자가 누굽니까? 국정원 아닙니까? 예. 이 국정원에 대해서는 강제적 조사를 하지 않고요. 그냥 답변을 해주세요 하면서 답변을 기다리고만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검찰이 이 간첩 조작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검찰은 이게 조사하기 전에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국정원 자료라고 해서 100% 믿고 그대로 재판부에 낸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검찰이 주장한 내용으로 보면은 말입니다. 이런 검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 국정원으로부터 확보한 이런 증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해서 이것이 진, 위 어떤 것인지 가리는 것부터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인데 그걸 안 했다는 거 아니냐. 이것 자체로 위법이다. 라면서 검찰의 직무유기를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검찰이 지금 문서의 진본, 위조본 감정한다고요? 예. 실효성이 과연 있겠는가? 게다가 지금 국정원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작아지는 검찰입니까? 그런 검찰이 과연 국정원을 상대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이것도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경향신문 12면 기사였습니다. 예. 자,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이 됐습니다. 우리 조상훈 사무국장과 제가 또 이 박근혜 대통령 1년 감회가 새롭습니다. 작년 2월 25일 그때 미디어 협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이렇게 그때 마침 그 설립 동의인 모집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많은 설립 동의인 100만 원을 내야 돼요. 설립 동의인이 가장 많이 몰린 날이 바로 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전국에 방영되던 그날이었습니다. 예, 저는 착각이 좀 들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오늘 기념해서 많이 신청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설립 동의인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예. 자, 아무리 봐도 이 수상하기 이를 데 없는 지난 대선 과정을 짚어봤을 때 불공정한 선거였던 것 같은데 이것을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없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라는 마음에 국민TV를 키워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제 궤도에 다시 올려놓자라는 의지를 가지신 설립동인들이 대거 몰렸던 날이 바로 작년 2월 25일이었고요. 1,004명이었나요? 1,004명이었다가 이제 창립총회 직전까지는 1,020명까지 늘어났죠. 1,020명이 100만 원씩 내고 이렇게 설립동인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어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63%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국민TV의 필요성을 또 그야말로 웅변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얼마나 언론들이 그동안 여권에게 불리한 기사들 전혀 보도 안 하고 대통령에게 유리한 기사만 잔뜩 처발라가지고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왜곡되고 그야말로 조작된 이런 언론 환경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한 우리 설립 동의인들의 참여. 네, 1년의 노력 끝에 이제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잠시 국민TV 깔때기를 좀 됐고요. 예. 자, 이 박근혜 대통령 1년을 맞아가지고 기획 기사들이 많습니다. 우선 국제 엠네스티가 이 축하 서신을 보냈네요. 한국의 인권이 악화됐다. 개선하라.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입건, 구속자가 크게 늘고 또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규정한 것.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또한 밀양 송전탑에서의 인권 침해도 거론을 했는데요. 자, 그동안 우려만 했는데 이게 그야말로 현실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세계적인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 제가 본부도 가봤는데 말이죠. 국제 엠네스티가 특정 국가의 정부 출범 기념일에 맞춰서 이런 서한을 보내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반증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한겨레 일면 기사로 또 가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소식은 한겨레 14면에 실린 기사였고요. 자, 일면 기사는 뭐냐?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이른바 대선 공신들이 2년 차로 접어드는 박근혜 정부의 시급한 국정 과제로 민생, 경제와 국민 통합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또 이들 중 다수는 국정을 주도하는 영향력 있는 파워 집단으로 관료 집단을 지목했고 박근혜 대통령 이외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는 한겨레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한 핵심 30명을 심층 면접 조사한 것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뭐 다른 신문들을 보면 뭐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해서 박근혜 정부 1년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 대동소이하고 그것도 전문가 집단이라고 그 누가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나는 전문가요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까? 그는 신문사에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사는 제가 주목하지 않았고요. 지난 대선 공신 30명을 상대로 한겨레가 심층 면접한 결과 이게 가장 신뢰성 있는 그런 조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명 중에 절반이 국정주도 파워 집단은 관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 박근혜 대통령 외에 이 정권에서는 실세가 없다. 이런 분석인데 이 두 가지 우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관료에게 포위된 거 아니냐. 관료에게 포위되면 결국 관료의 이익에 부합하는 통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한 박근혜 대통령 이외에 영향력 있는 인물은 없다는 것은 이 정권 자체가 분권이 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만기 칠남. 이게 뭐 긍정적인 기능도 있겠지만은 부정적인 그 여파도 상당하거든요. 이 부정적 여파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겨레 기사 상당히 주목됩니다. 4면 5면에도 관련 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기획한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5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복지 분야 지난 대통령 1년 동안의 그런 집권 과정을 통해서 복지 공약은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은 유독 축소 또는 변질됐거나 현 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 평가단을 상대로 해서 물어본 건데 14개 복지 공약 중 11개가 축소 또는 변질돼서 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기초생활보장제 지금 개편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이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지요. 예. 공약 이행 의지는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기초연금을 비롯해서 각종 복지 공약이 줄줄이 후퇴하고 있는데 공약 이행 의지는 긍정적이다. 이게 무슨 이런 말이 있나요? 이게 모순이 돼 보입니다. 자, 한국일보에는 또 경제 민주화와 민생에 관한 그런 지난 1년 동안의 집권 과정에서의 그 흔적들을 살펴본 내용들이 있는데 성장론에 밀려서 그야말로 경제 민주화는 이름만 남았다. 유명무실해졌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경제 민주화, 그나마 입법 예고한 법안도 재계 등이 반발하면서 유야무야됐다는 겁니다. 예. 뭐 이럴 줄 몰랐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자,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복지 분야 간판 공약이라 할 수 있는 고교 무상교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학교 공약 어떻게 됐느냐? 모두 다 기우뚱됐다는 것이 한국일보의 평가입니다. 세 공약 모두 축소, 변질 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 대체 뭐를 하셨길래 63%나 지지를 받고 계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한국일보 보시는 분들은 오면에 사진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뭘 드시나요, 지금? 오리고기 시식을 하고 있는데요. 아. 옆에서 지켜보는 분의 표정이 착잡하네요. 예. 걱정스러운 그런 표정이고요. 닭고기도 드셨고 오리고기도 드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예. 자, 대법관 시절에 그 판결했던 사건을 퇴임 후 변호인이 돼서 수임했다. 예. 지금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현철 변호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위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소당했습니다. 이 양반이. 그런데 무혐의 처분을 또 받았어요. 예. 자, 그러자 검찰이 재수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불기소됐다는 건데 이 불기소 판단에 어떤 그런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서울고검이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다가 다시 수사해봐라. 수사하라 이렇게 예.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군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판결했던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맡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법을 떠나서 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태입니다. 대법관까지 지낸 분이면은 뭐 실리보다는 명예에 좀 더 치중해서 자신의 이 처신을 설정하실 그런 위치인데 말이죠. 해당 사건이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졌던 그런 사건 같습니다. 네. 이른바 LG전자 그 왕따 사건. 그렇죠. 그 피해자인데요. 네. 예. 한마디로 이제 대법관 시절에 이 부당 해고다. 네. 이 사건을 이제 소송을 했는데 예. 각하를 한 거죠. 네. 예, 그랬는데 퇴임하고 나서 LG전자 사측의 이제 변호인으로 참여를 한 사건이 정말 나 이거 이러면은 법관들의 이미지가 이 후배 법관들의 이미지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많죠. 자기 기업을 수사했던 검사를 이 검사복 복귀하고 자기 회사로 끌어옵니다. 예. 예. 법률 고문으로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회사에 대한 이런 수사를 무력화시키려 하는 그런 행태들. 삼성의 경우도 그런 경우죠. 예. 이렇게 기업들도 아주 이게 정말 이 도덕적 해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 기사 제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놀이가 밥이다. 놀이가 밥이다. 초등학교 3군데서 이렇게 1년 놀이 실험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놀랍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회성이 향상되고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감정이입도 되면서 공감하는 능력들이 커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좀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일면 기사였습니다. 예. 김용민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모양은 이상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거늘. 2월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경민 최고위원. 한 의원은 국정원이 그럴 리 없다 하고 다른 의원은 중국 후진국을 말하더니 이렇게 좀 선진국이 안 된 국가들 사이에서는요, 자기들이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인터뷰. 이번에 윤상현 수석이 민변 변호사와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 사이의 커넥션을 말하고 나섰습니다. 자꾸 심양청 영사관의 문제를 삼는데 제가 정말로 문제를 삼아야 될 때는 주한 중국 대사관의 영사부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몇 가지를 보면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가 뭐가 이게 문변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말입니다. 이상은 2월 21일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국회 발언. 외교 문제를 일으킬 심각한 도전적 발언입니다. 중국 공문서 위조 혐의는 한국법과 중국법을 어긴 무거운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간첩 조작을 위해서 중국 공문서를 위조한 국가기관을 두둔하는 그 자체가 또 다른 범법 행위에 해당하고 국제적 망신입니다. 애국이라는 것은 아무런 명분 없는 범죄를 두둔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애국으로 포장할 일이 아니고 애국심은 그럴 때 그렇게 발휘하는 일이 아닙니다. 한편 같은 시간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한계호 최고위원이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는데 세계 스포츠 언론들과 빙상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김연아 선수 역시 아쉽고 서운하겠지만 결과에 깨끗이 승부하는 모습은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패배를 받아들이는 대신 아직도 대선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고 대선 불복의 이유를 내걸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김연아 선수를 배워야 합니다. 이에 대해 채널A조차 비꼬고 있으니 그러니까 야당의 깨끗한 승복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보면은 그럼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는 거를 인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네요. 해석이 이렇게 나온 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의 허영일 부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새누리당에서 지도부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고 인정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김연아 선수가 불공정 판정으로 금메달을 빼앗겼지만 대범하게 수행한 것처럼 지난 대선도 박근혜 대통령이 불공정 선거로 당선이 됐지만 민주당도 이를 통크게 수용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치인의 말 하기 전에도 신중해야 되겠고 비유도 잘해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친일파가 득세하고 교과서까지 오욕으로 뒤덮이는 2014년. 올해 3.1절은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주최하는 3.1절 등반대회에 전국 모든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월 1일 성공적인 TV기국과 국민TV 라디오 개국 1주년을 자축하는 자리. 조합원이 참석 안 하면 누가 참석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박지만 씨?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올해 3월 1일 토요일 아침 11시 성인은 15,000원, 청소년 이하는 만원의 회비를 지참하시고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경원선 백마고 지역에 모이시면 됩니다. 산이 높지 않습니다. 트레킹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점심이 죽여줍니다. 가마솥밥, 숯불 삼겹살로 입이 호사로울 것입니다. 인절미를 만드는 떡매치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월 1일 토요일 아침 11시 경원선 백마고 지역에 모여주세요. 신청과 문의는 조합원 백마고지 김정일님 010-9523-5400입니다.